나의 충고. 주변에 진짜 부자 한 명 없으면서 부자들에 대하여 아는 척하기는. 어쨌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부자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돈도 쓰지 말아야 한다면 당신은 굳이 왜 부자가 되려 하는가?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중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다. 어느 부자가 나무 밑에 금을 숨겨놓고 밤마다 찾아가 그 금을 보고 좋아하였으나 어느 날 도둑을 맞았다. 슬피 우는 부자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하였다. 쓰지 않고 보기만 할 것이라면 금이면 어떻고 돌이면 어떠냐. 돌을 파묻어 놓고 그것을 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쓸 생각에 부풀어 잠도 못 이룬다. 그러면서도 부자들은 돈을 파묻어 두고 검소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정말 골 때린다. 나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쓰지 않을 돈을 모으는 사람이야말로 돈의 노예이다. 돈은 써야 한다. 한 달에 1,000만 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그 10분의 1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똑같이 소비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요구가 아니다. 왜 자본주의 국가인데도 국민들 대다수는 공산주의식으로 경제적으로 똑같은 소비 생활을 해야 애국애족으로 생각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었다면 1억을 버는 사람이 5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은 것과 소비 비율은 똑같은 것 아닌가? 그래도 소비는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뭐가 건전한 소비인가? 낭비하지 말고 분수에 맞춰 하라는 것이 이 건전한 소비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낭비와 분수의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한국 최고의 연봉을 받는다는 헐라 코리아 윤윤수 사장이 2억 원이 넘는 벤츠 600을 탄다고 해서 그가 분수 넘치는 소비를 한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아니 왜 낭비의 기준을 당신 수준으로 결정하려고 드는가? 이 젊었을 땐 노는 것도 모르는 채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며 잘 살고자 노력해온 내가 만일 놀기 좋아하고 편안한 것만 찾아온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생활을 국민 정서에 따라 강제로 하여야 한다면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차라리 나는 이민을 가고 말 것이다. 미국 니만 마커스 백화점 체인의 크리스마스 선물 카탈로그에는 2인용 잠수함도 있었다. 위에서 말한 내가 아는 미국의 억만장자는 집 뒤 정원에 놓을 집채만한 정원석들을 중국에서 가져오기 위해 아예 화물선 하나를 전세를 냈는데 그 돌들이 장난이 아니었다. 미국 부자들의 돈 장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돈을 못 쓴다. 부자들의 돈이 사회로 다시 돌려지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 한국은 무지하다. 냉철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졸부들의 허세성 소비가 서민의 꿈을 짓밟고 어려운 이웃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고? 음, 왜?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천재는 둔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므로 차단해야 하고 미스 코리아는 다른 여자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였으므로 처단해야 한다는 말인가?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 하우스텐보스는 2003년에 부도가 나기는 했지만 네덜란드의 마을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곳이다. 이 재정이 부족하자 그들은 인공운하 옆에 자가용 요트, 정박시설도 갖춘 최고급 별장촌을 만들고 부자들에게 팔아 재혼을 마련하였다. 영종도에 신공항이 들어설 때 나는 혹시나 바닷가에 그런 고급 단지가 없는지 알아보았다. 그때 내가 공무원에게 들었던 말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어요 였다. 나는 내가 굶어서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조차 이 부자들의 소비에 대해 불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경험적으로 말해서 부자들의 소비 생활에 대하여 왈가왈부 말이 많은 사람들을 치고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경우를 나는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위화감? 단언하건대 그런 위화감을 침튀기며 언급하는 사람 치고 자기 개발에 열심인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은행 개인 예금의 3분의 1은 예금자들의 0.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철저하게 근검절약하면 어떻게 될까?
그 돈들은 어디로 갈까? 아마도 많은 액수는 금융기관에 들어가 이자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증가된 돈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세하게 전달될 것이다. 게다가 부자들은 세금이나 재테크에는 귀신들이므로 아마도 세금도 최대한 절세 혹은 탈세하는 방향에서 상속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부자들의 돈이 사회로 환원하게 되려면 자선을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허세성 소비를 할지라도 돈을 쓰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돈이 돈다. 이 돈이 돌아야 고용이 창출되고 투자도 이루어진다. 1억짜리 밍크 코트도 팔려야 하고 이 40억짜리 아파트도 팔려야 한다. 그래야 부자들의 돈이 나눠지는 것 아닌가. 요즘 핫한 레스토랑의 경우 점심은 1인당 15에서 20만원, 저녁은 30만원 이상인 곳이 많다. 20년 전이었다면 아마 언론에서 엄청나게 비난하였을 텐데 잠잠한 것을 보면 부자들의 소비 생활에 대해 걸고 넘어지는 경향은 이제 많이 사라진 듯 싶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맛있느냐고? 부자가 되면 감탄을 잃어버린다고 이미 얘기했다. 어느 필명 기부자의 나눔 이야기. 아래의 글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부자들의 기부 활동을 촉진시키고 자 2017년 1월 27일 조선일보에 광고 형식으로 실었던 세이노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광고 형식이었기에 기사 검색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프랑스 칼레시에 있는 칼레의 시민 동상은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정쟁 당시 보여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이 당시 영국 왕이 칼레시를 포위한 당시 영국 왕이 칼레시를 포위한 채 6명의 시민이 목숨을 바치면 다른 시민들의 생명은 보장하겠다고 하자 당대 최고 부자 피에르가 제일 먼저 나섰고 이에 다른 시민 6명도 동참을 선언하고 교수대로 걸어갔다고 한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불리는 그의 모습을 후대에 로댕이 동상으로 만들기도 했다. 최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억 넘게 기부한 가족이 나타났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Say No라고 필명만을 밝힌 기부자의 가족이다. Say No와 인터뷰하며 칼레의 시민 이야기를 언급하자 그는 이렇게 답하였다. A.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설명할 때 칼레의 시민을 예로 들어 프랑스의 기부 문화를 이야기하지만 이 정작 프랑스에서는 그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기부 문화도 별로 없다. 세금을 많이 냈으니 복지는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연봉이 4천만 원인 경우 한국의 명목 소득세율은 15%이지만 프랑스는 그 2배이고 임대주택에 살아도 거주세를 내야 할 정도로 세금 종류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복지는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된다. 오히려 칼레 시민 동상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로댕이 6명의 시민들을 의연하고 늠름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공포와 사회적 책임에서 갈등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래서 당시 동상 설치 반대 운동까지 있었으나 나는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이 더 마음에 든다. 왜 그런가? A. 기부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법인의 돈도 아니고 개인 돈 아닌가? 애써 모았는데 기부를 하고 나누자니 갈등이 없을 리 있겠는가? 로댕이 그 동상에서 보여준 갈등의 모습들은 나에게도 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희생과 나눔의 의미가 없다. 이 갈등을 느낀다면서도 새해에도 또 기부를 한 이유는 A. 기부를 좀 하여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기부를 전혀 안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안타깝다. 가진 자들이 기부에 좀 더 동참하게 된다면 이 사회는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겠는가. 하물며 김밥 할머니도 그렇게 하는데 이 가진 자들은 더더욱 잘할 수 있는 특권 아닌가. 우리 가족의 기부가 다른 부자들에게 퍼스트 펭귄으로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를 결정했다. 부자들이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현재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0%이다. 지방세를 더하면 44%가 된다. 이 건강보험 같은 간접세가 더해지면 거의 50%에 육박한다.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1년에 건강보험료만 7천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만약 1억을 기부하지 않으면 절반 정도 세금 낸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은 내 손에 들어온다. 그러나 1억을 기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 세금은 안 내도 되지만
내 손에서 1억이 빠져나간다. 혜택이라면 내 손에 뭔가 추가로 쥐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지 않는가. 최근 정유라의 돈도 실력이야 라는 SNS가 회자되었다. 자녀를 가진 부유층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진짜 부자는 축적, 증식, 나눔의 3단계를 거쳐야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증식으로 끝난 경우 결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의 단계가 증식으로 끝나게 되면 더 큰 증식만을 목표로 하는 기부에서나 생색을 낸다. 미르 재단이나 K재단의 기금에 바로 그런 유형 아니겠는가. 그게 실력인가 뇌물이지.